자, 오늘 숙제는 뭐냐면, 봐라. 오늘 숙제는 올림푸스 풀어오는 거. 풀었구나. 그래도 풀었잖아. 제일 앞장. 자, 올림푸스 한번 봐봐. 올림푸스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올림푸스, 34번까지. 알았지? 올림푸스 34번까지 답지 없는 상태에서 풀어오세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까지 문제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4번까지 신경 많이 쓰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자, 여기 한번 봐보자. 오늘 우리 이현이 때문에 녹화를 했냐. 자,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미분의 꺼줄까? 히탐? 자, 미분의 마지막 단원 뭐가 되냐면 속도하고 가속도를 들어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적분이 시작됩니다. 알겠죠? 이게 적분은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다음 주 11월 첫 번째 주까지 하면 적분이 다 끝날 거예요. 알겠죠? 그 끝나는 동안까지 올림푸스하고 이 기본 교재는 반드시 내듭을 져줘야 해. 오케이? 자, 여기 칠판 보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속도하고 가속도인데, 자, 속도하고 가속도. 자, 속도의 정의가 뭐냐? 가속도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걸 먼저 알아야 하니까. 자,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 보냐면, dx분의 dy를 제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볼 겁니다. 자, dx분의 dy는 뭐가 되냐면,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 됩니다. 자, dx분의 dy는 x에 대한 y의 변화율.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문자에서 x라는 문자 대신에 t라는 문자를 씁니다. x라는 문자 대신에 t라는 문자를 쓰는데 이 t는 뭘 의미하냐면 시간이에요. 알겠죠? 이게 시간이 되니까, 자, 시간이니까 초가 될지 분이 될지 시간이 될지 그걸 모르니까 초일지 분일지 시간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t를 뭐라 하냐면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 자, 단위가 초일지 분일지 시간일지 모르니까 시각 t에 대한 y의 변화율이 dt분의 dy예요. 알겠죠? 그래서 dt분의 dy는 시각 t에 대한 y의 변화율. 지금까지는 x에 대해서 정리했지만 이제는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알았지? 자, 이게 시각에 대한 y의 변화율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할 것은 세 가지. 자, 첫 번째, 자, y가 뭘 의미한다? 위치였다고 하자. y가 위치가 됩니다. y가 위치가 되면, 자, 요건 내가 다시 또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dt분의 dy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기호야? 프라임의 기호야. 알았지? 자, y가 위치가 되면 그대로 이 시계값 읽어보겠습니다. y가 위치가 되면 y'은 뭘 의미할까?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뭐야?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 y가 위치가 되면 Y'은 뭘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한다. 자, Y가 위치가 아니라 좌표입니다. 또는 지면으로부터의 위치, 높이가 됩니다. 높이가 되면 결국 Y가 위치나 좌표나 높이는 결국 미분해 주면 뭘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만약에 하나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에 속도를 구하여라. 아, 무조건 위치나 좌표를 미분해 버리면 되겠구나.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 줘야 할 것은 자, 속도에 뭘 씌워버리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속도의 절대값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속력은 항상 속도라는 것은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결정되지만 속력은 크기만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속력을 구하여라. 그러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구해주면 얘가 속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위치, 좌표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Y가 뭘 의미한다? 속도가 된다. Y가 속도가 되면 도함수는 뭐가 될까? Y가 속도이면, 자, 읽어봅니다. 시각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 뭘 의미한다? 가속도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의 값을 미분하면 뭘 의미한다?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할 것은 위치, 좌표, 높이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 그래서 1번과 2번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연습으로 익혀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만약에 Y가 위치, 좌표, 높이, 속도가 아니라 Y가 뭐였다? 길이가 됐다면, Y가 길이가 된다면, Y'은 뭘 의미할까? Y'은 자, 읽어준다면 Y가 길이가 된다면 시각 t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알겠죠? 자, 위치의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 높이의 변화율은 속도, 시각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은 가속도. 그런데 Y가 길이가 되면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은 다른 말로 못 바꿔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읽어서 길이의 뭐라 한다? 변화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지? 근데 Y가 만약에 면적이 되면 Y'은 시각에 대한 면적의 변화율. 그래서 이것도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Y가 만약에 부피가 되면 결국 Y'은 시각에 대한 부피의 뭘 의미한다? 변화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Y의 값 자체가 길이, 면적, 부피면 Y를 미분해주면 길이의 변화율, 면적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길이를 구해서 미분해줘야 하는 거야. 면적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면적을 구해서 미분해주고,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려는 이야기가 나오면 부피를 구해서 미분하는데, 반드시 미분이 뭐가 되냐면 문자 t에 대해서 미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뭘 그려야 한다? t초 후에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t초 후의 길이와 t초 후의 넓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만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니까 그때 미분에서 변화율을 구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용, 길이, 속도하고 가속도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든 이해되나? 기억에 놔야 한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고 잠시 후에 한번 적어 보시고요. 지금은 요 내용을 한번 보고 합시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가본다. 자, 몇 번이냐면 65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t초 후에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자, 65번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xt 위치. 자, 위치가 얼마가 되냐면 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얼마 제곱 위치. 됐어요? 문제에는 xt라고 안 주어졌죠. 두 번째 줄에. 그냥 x라고 주어졌지. 그걸 항상 xt로 표현해라. 자, 위치가 주어지면 자, 문제하고 상관없이 속도를 구합니다. 속도는 얼마? vt. 근데 이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속도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6t가 속도가 됩니다. 자, 속도가 주어지면 우리는 문제에서 사용을 하든가 안 하든가 가속도를 구해야 합니다. 가속도는 at. 자,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값은 6t 마이너스 6이 가속도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위치가 주어지면 무엇을 구하라 할지 모르니까 속도나 가속도가 나오면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다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해. 자, 그래서 t가 3이었을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3이었을 때 속도는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v3. 이게 3초 후의 속도야. 그러면 3을 집어넣으면 27에서 18을 빼니까 3초 후에는 속도가 9. 그 다음에 가속도의 값을 구하여라. 3초 후의 가속도는 a3.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18에서 6을 빼니까 가속도의 값은 12. 그래서 1번의 속도와 가속도는 이렇게. 자, 2번 문제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점이 움직였을 때는 첫 번째 나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야. 알았지? 내가 만약에 점 P가 이쪽으로 먼저 진행한다면 이렇게 나가는 순간이 처음 나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야. 알았지? 만약에 점 P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점 P의 값이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멈춰야 합니다. 알겠죠?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멈춰야만이 운동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운동 방향이 만약에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바꿀 때의 위치를 구하여라. 운동 방향이 바뀐다면 시간의 값은 얼마가 돼야 한다? 속도의 값은 운동 방향이 바뀌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은 속도의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자, 속도의 값이 0이 되려면 t는 얼마가 됩니까? 0하고 2가 되는데 출발 후에 운동 방향을 바뀌었으니까 몇 초가 된다? 2초가 됩니다. 그때의 뭘 구하여라? 위치를 구하여라.
운동 방향을 바뀌는 시간이 2초인데 그때 위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2초 후에 위치가 돼서 x2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2를 구해주면 8에서 얼마? 12를 빼니까 얼마가 된다? 8에서 12를 빼니까 위치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 봐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속도하고 가속도는 수직선에서의 속도하고 가속도입니다. 알겠죠? 평면에서의 속도하고 가속도는 3학년에 올라가서 이과생들이 배우는 거고 이 수투에서 배우는 속도하고 가속도는 수직선에서의 속도하고 가속도야.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나오고 그래서 위치가 주어졌을 때 속도하고 높이의 값 구하는 방법은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자 66번도 자 문제 첫 번째를 끝에만 읽어봅니다. 점 P의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그 좌표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지? 그 속도가 72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 t를 찾아내라는 거야. 그래놓고 다시 미분해서 가속도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미분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67번은 첫 번째 줄 끝에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위치가 주어졌는데 운동 방향을 두 번째 바꿨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운동 방향을 두 번째 바꿨다면 그때 t가 1과 2였다면 1에서 첫 번째 운동 방향이 바뀌어진 거야. 두 번째 운동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은 2초가 되는 거야. 1과 2였다면. 알았지? 그래서 결국 운동 방향을 두 번째 바꿀 때 2초였을 때 위치와 가속도를 구해라. 위치니까 t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가속도는 속도 미분하면 다시 가속도가 되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거기에다 2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위치하고 자 위치 좌표 높이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라는 이야기다. 자 69번 들어갑니다. 자 69번 문제는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잘 읽어야 한다. 자 지면으로부터 25m의 위치에서 처음 속도 초당 20m로 돌을 던졌을 때 t초 후에 높이가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해. 자, 지면 얼마의 높이에서 25m의 높이에서 지면으로부터 25m의 높이에서 돌을 던집니다. 자, 돌을 만약에 던진다면 돌은 언젠가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야 아마. 알겠지? 이때 이 돌이 자 던졌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돌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얼마냐면 20t 플러스 25로 이렇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높이가 만약에 주어졌을 때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어. 자, 위치 좌표 높이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 자, 속도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얼마? 20이 되고 가속도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3초 후에 속도라고 했으니까 3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지? 3을 넣어주면 속도는 얼마? 마이너스 10. 가속도는 무조건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하니까 1번 답은 속도는 마이너스 10, 가속도도 얼마?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속도가 만약에 3초였다는 말은 이 뜻이야. 얘가 처음에 올라갔을 때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요놈이 속도가 양수예요.
알겠죠? 내려가면 속도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3초라는 것은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아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시간에 3초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하고 2번 문제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자, 갑니다.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여기가 최고 높이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최고 높이가 되려면은 자, 속도가 진행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케이? 속도가 만약에 자,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진행 방향을 바뀌는 거니까 진행 방향이 바뀌는 것은 t가 속도가 0일 때야. 알겠지?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속도가 0이 되는 점이니까 몇 초 후에 돌을 던지고 나서 2초 후에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3번은 돌이 땅에 떨어진다. 자, 돌이 만약에 땅에 떨어집니다. 자, 돌이 만약에 땅에 떨어진다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은 땅에 떨어지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없습니다. 알겠죠? 돌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돌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높이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시간이 된다. 자, 높이의 값 자체가 0이 되는 시간이니까 이게 0이 되려면 마이너스 5로 묶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니까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얼마 1로 인수분해가 돼서 돌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은 몇 초 후에 5초 후에 돌이 땅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속도하고 가속도, 2번 문제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속도가 0이다. 오케이? 자, 돌이 땅에 떨어졌다. 높이가 얼마다? 0이 되는 점이다. 됐어?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네 번째는 평균 속도를 지금 구해내라는 겁니다. 자, 평균 속도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거리 문제는 거리는 S는 얼마? VT. 거리는 시간과 속도의 곱이 거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속도 V는 얼마가 되냐면 T분의 얼마? S가 돼. 이게 속도야. 자,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평균 속도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평균 속도라는 것은 걸리는 시간이 총 시간이야. 그리고 S라는 것은 이동거리, 총 이동거리. 그래서 이동한 총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 계산할 때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다. 400km인데 뭐가 되냐면 4시간 만에 들어갔다. 이 말은 뭐야? 속도가 평균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속 100km로 간다면 1시간에 100km를 이동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말은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4시간이 걸렸고 총 이동한 거리가 400km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100km구나. 그래서 시속 100km로 달리면 뭐가 된다? 시속 100km라는 것은 1시간에 뭘 이동한다? 100km를 가고 있구나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평균 속도의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만약에 평균 속도를 내가 정리한다면 총 시간, 돌이 땅에 떨어졌다. 돌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얼마? 평균 속도니까 던졌을 때
돌이 땅에 떨어진 시간은 몇 초? 5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되냐면 5초. 자, 그때 만약에 돌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동한 거리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리. 됐어요? 자, 이 노란색의 거리를 구하려면 최고 높이, 이걸 구해야 합니다. 자, 최고 높이는 몇 초야? 2초 후에 최고 높이야. 자, 2초를 집어넣으면 S2가 됩니다. S2가 되면 2초 후에 높이, 암산 들어갈게요. 5, 4, 20. 20에다가 마이너스 20에다가 25를 더하면 5. 5에다가 40을 더하니까 45가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최고 높이가 45야. 45에 몇 배? 2배를 해주면 올라갔다 내려간 거리가 2배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몇 미터를 빼주면 돼? 25미터를 빼주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리가 포함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 25를 빼주면, 자, 시간은 5초가 되고 이동한 거리는 45니까 얼마야? 90. 90에서 25를 빼면 얼마가 된다? 65. 그래서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13. 대답합시다. 이해되나요? 말든 이해돼? 수연이 이해돼? 자,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네 번째 문제는 이거네.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평균 속도가 아니라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평균 속도네. 그지? 최고 높이, 이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가 되고, 만약에 문제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2초. 그때 이동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최고 높이가 몇 미터야? 45m에서 25m를 빼니까 이동한 거리는 얼마? 20m. 그래서 뭐가 됩니까? 10m.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항상 단위까지 적어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게 원래 문제였는데 제가 문제를 잘못 읽고 돌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속도라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최고 높이니까 이 높이만 구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이 문제가 65번과 69번이 가장 기본적인 속도하고 가속도.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추가되는 것은 3번 문제. 길이의 변화율, 면적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요놈 세 개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찍으시고요. 자, 71번부터 한번 잘 가보겠습니다. 자, 세 문제를 이제 잘 봐라. 자, 71, 72, 73을 풀 텐데, 자, 71번보다 72번과 73번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71번 문제를 한번 시작합니다.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파문이 일어난다.
맨 바깥쪽 반지름의 길이가 초당 20cm의 비율로 커진다. 자, 이 말은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 초당 20cm씩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때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야. 자, 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면적의 변화율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맞죠? 마지막에 면적의 변화율이니까 항상 변화율을 구하려면 뭐 한다? t초 후에 그림을 그려라. 자, t초라는 것은 몇 초인지 몰라. 그때 돌을 던졌을 때 아마 동심원이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런데 초당 20cm의 비율로 커지니까 1초일 때 20소, 20, 2초일 때 40, 3초일 때 30, 60, t초가 되면 그때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20t가 이 동심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됐어요? 자, 반지름이 만약에 t초 후에 반지름이 20t가 되니까 그때 이 원의 넓이, 동심원의 넓이 ST는 원의 면적 파이 r의 제곱하면 400 t의 제곱 파이가 t초 후의 면적이 됩니다. 됐나? 근데 이 면적에 무엇을 구하여라?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거의 변화율은 이것을 뭐 해준다? 미분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문자에 대해서 미분합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가 되냐면 2t가 돼서 800t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t초 후의 면적의 변화율이야. 그런데 3초 후에 면적의 변화율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3을 집어넣으면 t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2400 파이 이와 같은 단위가 생겨서 면적의 변화율이 이렇게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면적의 변화율은 면적을 구해서 그걸 정리해주면 면적의 변화율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부피의 변화율이 들어갈 겁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은 반지름의 길이가 1cm씩 커져가는 거야. 그래서 자, 그림을 만약에 그리면 이것도 t초 후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자, 하나의 공을 그리자. 자, 하나의 공을 그리는데 그 공이 자, 반지름이 얼마냐? 원래 반지름은 2cm였는데 초당 뭐가 되냐면 1cm씩 커지니까 이 구의 반지름은 2 플러스 얼마? t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때 만약에 이 구가 있다면 이 구의 얘들아 건널비 구할 거야. 자, 구의 겉면적,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얼마예요? 4파이 r 제곱. 알겠지? 자,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4파이 r 제곱이다. 구의 부피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 구의 건널비 공식이에요. 자, 구의 겉면적은 얼마냐? 4파이 r의 제곱, r은 2 플러스 t의 제곱이 되고 구의 부피의 값은 3분의 4 파이 r의 3승, r의 3승이니까 2 플러스 t의 3승이 됩니다. 알았지? 자, 이게 구의 건널비하고 구의 부피야.
그런데 문제는 구의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해라. 건널비의 변화율이니까 얘를 미분해주면 되는 거야.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라. 이것을 미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널비의 변화율은 S' 얼마 T가 돼서 요건 미분하면 2가 나가서 8파이 곱하기 2 플러스 T가 건널비가 되는 거고,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를 미분해주면 되니까 T가 나가면 4파이에 얼마다 2 플러스 T의 제곱이 건널비의 변화율과 부피의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자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봐봐. 반그림의 길이가 6cm가 됐을 때, 반그림의 길이가 6cm가 될 때의 부피의 변화율과 건널비의 변화율이야. 반그림의 길이가 6cm였다는 것은 요게 6cm였다는 거야. 몇 초 후에요? 4초 후입니다. 그래서 4초 후에 이 문제는 4초 후에 건널비의 변화율 S'4와 부피의 변화율 V'4를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4를 집어넣으면 8, 6, 48 이게 면적의 변화율이 되고, 부피의 변화율은 4 집어넣으면 36 곱하기 4, 144 144파이 세제곱센티미터 퍼세크가 뭐가 됩니까? 부피의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항상 변화율 문제는 3초 후의 변화율이다, 5초 후의 변화율이다. 변화율은 무조건 T초 후의 변화율을 먼저 찾아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T초 후의 변화율을 찾아서 나중에 몇 초인가만 읽어내면 집어넣으면 변화율 값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자, 앞쪽 넘어가서 자 앞에 문제에서 71번 문제, 71번 문제는 잘 구해놓고요. 자, 71번 문제 내용 한번 봅니다. 자, 가장 많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71번이에요. 자, 읽습니다. 자, 키가 1m 65cm인 사람이, 키가 1m 65c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의 바로 아래에서 분당 90m, 분당 90m야. 우리는 뭐 해야 한다? T분 후에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여기는 단위가 분으로 나왔어요. 자, 분당 90m의 속도로 걸어갑니다. 그림을 그려야지. 자,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의 높이가 몇 미터가 되냐면 가로등의 높이가 3m. 자, 그런데 가로등 밑에 1m 65cm의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분당 90m의 속도로 걸어가니까 T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이 정도에 가 있을 거야.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분당 90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동 거리는 분당 90m니까 90t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만약에 위에 있으니까 반드시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T분위에 여가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요. 빛이 비춰져서 이 사람의 그림자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항상 길이 변화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그림이다. 이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려야 해. 뭐 해답지대로 풀지 말고. 자, 1번 문제는 이 사람이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여라. 자, 보자. 뭐야? 원래 사람이 그림자가 가로등 밑에 딱 가로등 밑에 서 있다면 그림자의 끝은 여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가로등 바로 밑에 있다면 그림자는 내 발에 있겠지. 자, 그런데 T분 동안 걸어갔더니 그림자의 끝이 이만큼 이동한 거야. 됐어요?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자, 여기에 있는 이 거리를 미분해 주는 게 그림자의 끝의 속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됐나? 그럼 이 거리를 내가 L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무슨 관계다? 닮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높이하고 밑변의 비를 꺼낼 거예요. 높이. 큰 삼각형은 3대 L. 작은 삼각형은, 자, 높이가 1m, 자, 165cm니까 1.65m. 단위가 메타예요. 그런데 그때 이 길이는, 밑변은 L에서 90t를 빼준 것이 되기 때문에 닮음은 L-90t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됐어? 자, 여기에서 내가 L을 꺼내는 식이 이 식이야. 기억에 나.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1.65. L은 외항 얼마? 3L 마이너스 270T. 자, 1.65가 넘어오면 1.35L은 넘어가면 270T.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버리면 135L. 양변에 100을 곱하면 2000 얼마? 100을 곱하면 이와 같이 2만, 얼마가 됩니까? 27,000. 135와 270은 약분됩니다. 약분되면 2가 돼서 L은 얼마가 되냐면 L은 200T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림자의 끝은 처음에 가로등 밑에 있지만 T분이 지나면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거리가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200T를 이동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림자의 끝의 속도의 값은, L을 미분해버리면 되니까 이걸 미분해버리면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가 된다? 200m가 되니까 움직이는 속도는 얘가 됩니다. 됐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달라는 거야. 길이의 변화율. 처음에 가로등 밑에 있었다면 그림자의 길이는 얘가 되는 거야. 근데 T분이 지나니까 그림자의 길이가 요만큼이 됐지? 그지? 이 길이의 변화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를 찾아야겠지. 그지? 자, 그림자의 길이, 여기에 있는 이 분홍색의 길이는 L에서 요것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90t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L이 200t니까 110t가 그림자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이 그림자의 길이가 나왔을 때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미분해줘야겠지. 미분하면 이걸 미분하니까 110m. 그래서 분당 110m가 되고 그림자의 끝의 속도는 분당 200m의 속도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말들 아시겠죠? 제가 답안지는 드리겠지만 답안지로 맞춰서는 풀지 마라.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이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연습 문제 넘겨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몇 번을 풀어보냐면 이 문제를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77번, 79번, 81번, 82번, 83번. 그래서 이 5문제를 지금 빠른 시간 안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아마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는다. 아마 79번만 용어 설명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79번만. 안 보이고.
83번은요. VT의 그래프를 보셔야 합니다. 소연이 다 했어? 네. 자, 77번은 그런 이야기야. 자, 소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속도예요. 진행 방향을 몇 번 바꾸느냐. 자, 진행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의 값이 0이 돼야 한다겠지? 그러면서 앞뒤의 부호가 바꿔져야 하니까 속도의 값이 0인 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부호가 바꿔지는 데는 3군데 있죠? 자, 여기에서는 속도가 얼마야? 0이 되지만 뭐가 됩니까? 진행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얘는 속도가 0이 되는 점, 진행 방향이 바뀌는 점이 아니에요. 진행 방향이 바뀌는 것은 속도가 0이 되면서 앞뒤의 부호가 바꿔져야겠지? 그지? 그래서 3번이 진행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야. 자, 83번 문제 봅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속도가 주어졌어요.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하여라. 자,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었다. 이거 멈춘 거 아니야. 에? 여기 봐봐. 이거 멈춘 게 아니라 1초 동안 뭐 했습니까? 등속도 운동한 거예요. 알겠죠? 이거 멈춘 거 아니에요. 기억은 틀렸고. P가 운동 방향을 3번 바뀌었다. 운동 방향을 바뀌는 장소는 어디야? 속도가 0이 되는 점에서 부호가 앞뒤에서 부호가 바꿔져야 해. 이 운동 방향을 바뀌는 것은 2번 바뀌었죠. 3초하고 5초 때 바뀌어졌습니다. T가 3이었을 때 가속도는 얼마다? -2다라는 이야기야. 자, 봅니다. 얘들아, 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야? VT의 그래프야.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 VT를 미분해야 해. 그런데 3초에서의 가속도니까 얼마가 된다? A3. 3초에서의 가속도는 V를 미분해서 3을 집어넣어야겠죠. 근데 이게 VT야. 근데 이 VT는 얼마가 됩니까? 요걸 보니까 X가 1 증가할 때 Y가 1을 감소했으니까 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해서 집어넣어봤자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지.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가? -2가 되는 겁니다. 요거 설명을 기억해야 한다. 그 다음에 81번.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Q의 위치가 주어졌어. 자, 위치가 주어졌는데 FT는 얼마냐면 ET의 제곱 -ET. 그 다음에 GT는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냐면 8T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용어 설명이
세 번째 줄에 두 점 P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야. 자, P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Q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얘야. P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반대 방향이니까 Q는 일로 가는 거야. 알겠죠? 이거의 진행 방향이 플러스였다면 이놈의 진행 방향이 마이너스예요. 이거의 진행 방향이 플러스가 되면 얘는 진행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결국 P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속도의 곱이 무슨 수가 돼야 한다? 음수가 돼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81번에서는 세 번째 줄에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말은 속도의 곱이 무슨 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 자, 속도의 곱이 음수니까 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4t-2와 이걸 미분하면 2t-8이 곱해서 음수가 되니까 t는 2분의 1과 얼마다? 4초. 그래서 진행 방향이 반대이다. 속도의 곱이 음수가 되는 시간은 2분의 1과 4초가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문제는 자, 두 점 PQ에 문제 첫 번째 줄 끝에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위치가 주어졌는데 그때 속도가 같아진다. 자, P의 속도 구하러 합니다. P의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니까 T의 제곱 플러스 얼마? 4가 되고 그 다음에 Q의 속도입니다. 자, Q의 속도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미분하면 4t야. 자, P의 속도와 Q의 속도의 값이 모두 같다. 같아지는 시간, 결국 같아지는 시간은 t의 제곱,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0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같아지는 시간은 몇 초가 된다? 2초 후에 P하고 Q의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자, 같아지는 순간 2초였을 때 PQ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PQ의 거리 구하라 했으니까 위치를 읽어야겠죠. 2초 후에 P의 위치는 미분하면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얼마?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8 플러스 8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10이 되고 Q의 위치 2초 후에 Q의 위치는 2를 집어넣으면 8에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PQ의 거리의 값을 구하여라. 길이 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빼면 얼마가 된다? 12가 두 점 PQ의 거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용어 설명을 기억해줘야 해요. 내용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용어 설명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금방 연습 문제에서 제가 지금 읽어주는 용어 설명을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이 용어 설명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이야. 자, 79번인데 문제가 이런 이야기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위치. 자, P의 위치는 3분의 1 T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얼마 10 나왔습니다. 이때 X가 얼마였을 때 거기 문자를 좀 바꿔야겠네요. X가 문자가 아니라 T라고 문자가 되어야겠네요. T가 두 번째인데 X가 아니라 T가 0에서 5까지 이와 같이 바꿔졌을 때 점 P의 최대 속력을 구해달라는 거야. 자, 속력을
무엇을 구하려면 최대 속력. 자, 속력을 최대 속력을 구하려면 속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속력을 구하려면 뭐가 된다? 속도를 절대값을 씌워야 해. 최대 속력을 구하려면 속도가 먼저 등장해야 해. 자, 속도의 값은 얼마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8t. 이게 속도의 그래프야. 자, 속도를 만약에 적으면 이 속도는 자, 이런 내용이 만약에 될 거고, 자, 꼭지점의 좌표의 값이 4가 되면 자, 속도의 값이 얘야. 근데 속도의 값이 얘가 되는데 4일 때는 얼마가 된다? 16에서 32 빼니까 마이너스 16. 자, 이게 속도인데 나는 구해야 할 게 속력이야. 속력이니까 이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야 해. 그래서 여기가 16이 되는 겁니다. 시간은 당연히 양수만 생각하니까 왼쪽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얀색은 속도의 그래프고 이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이 그래프가 속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 속력의 값을 구하여라. 0에서 5까지. 5는 얼마냐? 5는 한번 봐볼까요? 5는 당연히 여기에 있듯이 5가 여가 있듯이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도 5는 여기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t가 0에서 5까지 움직였을 때 속력은 얼마가 된다? 이 빗금친 부분이 된다. 근데 최대 속력이니까 결국 얼마가 됩니까? 16이 되는 거죠. 말든 이해된 거야? 한결이 이해돼? 서연이 이해됐어? 수연이는 여기까지 미분을 끝낼 거야. 알았지? 나머지 끝내고 지금 올림푸스를 풀면서 저에게 질문해도 제 올림푸스를 질문 받아줄 거예요. 요거 속도 가속도까지 연습 문제 풀어서 정리 빨리 하고 올림푸스를 시작해도 됩니다.